친구들, 헬로, 반가. 자, 오늘은 2단원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에 관련해서 중화반응 후 혼합용액의 pH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집작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약산의 이온화 평형식과 그에 따른 약산의 이온화 평형상수 Ka 값, 그리고 처음 주어진 몰 농도를 알면 약산의 pH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식에 의하면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루트 K8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중화 반응하기 전, 그리고 이제 중화가 시작이 돼서 중화점에 이제 도달하기 전, 그리고 중화점,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 혼합용액의 pH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은 내용은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반응을 시켰을 때의 혼합용액의 pH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혼합용액의 pH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또 이제 니네들이 또 바라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름방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PPT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완충용액 잠깐 볼게요. 완충용액은 이 약산하고 그 약산에 짝염기가 섞여 있는 수용액, 또는 약염기하고 그 약염기의 짝산이 섞여 있는 수용액을 우리가 완충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완충용액은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그 완충용액의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러한 용액을 버퍼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두 놈의 이 두 녀석 또 요 두 녀석의 비율이 1대1 정도 되면 가장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충용액을 우리가 이제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또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 완충용액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약산과 강염기를 말이야 2대1로 혼합을 하면 중화반응을 통해서 그 약산의 음이온이 생성이 되고 그 약산의 음이온의 비율을 보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1대1로 이제 변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산과 강염기를 2대1로 혼합을 해도 완충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대1로 섞었을 때 그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 또는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이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완축 능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산이 들어오면 수소 양이온이 들어오면 그 약산의 음이온이 그걸 잡아먹고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면 약산이 그 수산화이온을 반응을 시켜서 혼합용액의 액성, 그러니까 완충용액의 pH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응 관계는 이제 생략하고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약산의 짝염기를 같은 개수만큼 넣잖아요. 그러면 평형 H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르샤틀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산의 이온화도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약산의 음이온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약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이제 1000개를 넣었으면 여기 한 개 나왔다고 보고 만약에 이 아세트산 나트륨을 집어넣잖아요. 1000개를 집어넣으면 이 반응은 이렇게 완전 이온화되기 때문에 쌍화살표로 나타내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온화돼서 이 아세트산 음이온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공통 이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온이 이제 생성이 되면요. 이온이 생성이 되면 처음에 이 약산의 이온화 반응에 그 평형 이동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게 들어오면 이 음이온이 들어오면 요게 많기 때문에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요게 들어오면 음이온이 들어오면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데 역반응도 사실은 요 수소 양이온과 함께 역반응 쪽으로 이동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소 양이온이 너무 적어. 그래서 역반응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약산의 음이온을 넣어주면 넣어준 농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 아세트산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는 경우 위와 같이 반응식을 적어봤고 또 농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약산에다가 그 약산의 짝염기를 같은 개수만큼 또는 좀 다른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약산의 개수만큼 비슷하게 넣으면 넣어준 농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 보면 지금 아세트산 0.2몰 또 아세트산 나트륨 0.3몰을 넣었어요. 그러면 자, 아세트산은 처음에 0.2몰 있었어요.
얘네들은 거의 빵개겠죠. 그런데 아세트산 나트륨을 0.3몰을 넣기 때문에 이걸 0.3몰이 돼요. 자, 역반응도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초기 농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아세트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이 X값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0.2-X는 이제 사실은 0.2로 보시고, 또 아세트산 음이온의 공통 이온 효과에 의해서 역반응도 일어나지만 지금 역반응을 생각해야 되는데 역반응도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넣어준 개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2-X는 0.2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하고 0.3 플러스 X도 그대로 0.3으로 계산해서 KA 값에 대입을 합니다. KA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아세트산분의 수소 양이온분의 아세트산 음이온을 곱해요.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 값이 1.8 곱하기 10-5승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을 겁니다. KA 값이. 그래서 계산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8 곱하기 10-5승으로 나왔어요. KA 값이.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변형해서 넘기고 어떻게 우당탕탕 해서 X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그 X 값이 바로 수소이온의 몰농도죠.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농도에서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하게 되면 결국 4.92라고 하는 이온화 평형식에 의한 이온화 평형식의 정의에 의한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약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10의 약산분의 약산의 음이온. 자, 우리가 아세트산의 KA 값은 이렇게 1.8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1.8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을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하면 이게 이제 pKa 값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 pKa 값이 4.7448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하는 것은 약산의 몰농도분의 약산의 음이온의 몰농도이기 때문에 0.2분의 0.3을 계산하게 되면 로그 10의 3-5 10의 2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고, 이걸 전체 계산하면 pH, 그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이 들어있는 혼합용의 pH는 4.9208이다. 그럼 위에서 이온화 평형식에 의한 풀이 방법에 의해서 구한 pH 값도 4.92로 이렇게 일치함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온화 평형식에 의한 풀이 방법이든 이 KA 값을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이 핸더슨 하셀 바식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pH 값, 똑같은 pH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핸더슨 하셀 바식에 의한 풀이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온화 평형식에 의한 풀이 방법입니다.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을 넣었을 때 초기 농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약산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더라도 그 값은 항상 일정해. 얘네들의 농도가 변하더라도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처음에 주어졌던 그 농도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든 아니면 요식을 조금 변형한 핸더슨 하셀 바식을 이용해서 pH 값을 구하든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화반응 시 혼합용액의 pH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 과정 1, 2, 3, 4가 있는데, 자, 0.1몰 아세트산
25ml를 0.1몰 NaOH로 중화를 합니다. 근데 적정 전이야. NaOH가 빵밀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반응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반응 전 NaOH가 빵밀이 들어갔을 때 반응 전 NaOH를 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약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을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해야겠지. 약산의 이온화 평형식 처음에 만약에 여기 0.1몰 농도죠. 그럼 여기 0.1몰 농도가 되겠죠. 자, X몰 농도 반응했고 X몰 농도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Ka 값은 C-X분의 X제곱으로 쓸 수 있고 이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Ka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C-X라고 하는 것은 결국 C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C가 뭐냐? 0.1이죠? 그죠? 그래서 Ka 값. 그래서 Ka 값은 루트 KAC로 우리가 X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루트 KA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야 되죠? KA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0.1몰을 갖다가 여기 C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OH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아세트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 X 루트 KAC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는 이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줘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의 몰수 좀 계산해 봅시다. 산이 몇 몰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몰수라고 하는 것은 N은 몰수는 MV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리터 단위로 환산해야 돼요. 몰농도 0.1몰 per 리터, 0.0025 리터, 0.0025몰이 일단 존재한다. H,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요거 아세트산이 0.0025몰 존재한다. 아세트산 CH3COOH가 0.0025몰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여기 이제 원래 C몰 농도, 그러니까 0.1몰 농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KAC로 반응하기 전 NaOH를 넣기 전에는 루트 KAC를 이용해서 아세트산 수용액의 pH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중화점 이전 있네. 중화점 이전이죠. 자, NaOH를 몇 미리 넣느냐? 10ml를 넣었어요. 그러면 일단 NaOH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몰수는 MV에서 0.001몰. 아까 산이 몇 몰 있었죠? 아세트산이 0.0025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10몰이라고 생각하고 NaOH는 10몰. 아까 아세트산은 몇 몰이었죠? CH3COOH는 25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나와있죠? 자, 아세트산이 25개 있다 해봅시다. NaOH가 10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10개가 사라지죠? 그럼 15개 남아요. 대신 이 아세트산 음이온은 10개가 생성이 되고 나트륨 양이온 10개, 물 10개가 나온다.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아세트산 분자는 15개, 아세트산 음이온은 10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과 그 아세트산의 음이온이죠.
약산과 짝산의 음이온이 존재해요. 약산과 짝산의 음이온, 그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용액은 완충 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완충 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물론 아까 약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핸더슨 하셀 바하식으로 우리가 그 혼합용액의 pH를 구해도 되죠. 자, 그러면 pH는 이렇게 pKa 곱하기 로그의 아세트산 분의 아세트산 음이온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아까 pKa죠. 이 pK가 아까 4.75 나왔었죠. 그리고 로그 10의 아세트산 분의 아세트산 음이온의 비율. 그래서 4.57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중화점 이전에는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화점입니다. 중화점은 NaOH 25ml를 가할 때가 중화점이죠. 왜냐면 얘가 처음에 25개 있었죠? 얘도 25개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중화 반응하니까 빵개로 변하면서 얘가 25개 나올 것이고 얘가 25개 나올 것이고 얘가 25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혼합용의 액성이 중성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게 아니냐? 중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얘 일부가 가수분해합니다. 가수분해해요.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혼합용의 액성이 여기 이제 음이온이면 수산화 이온이 나중에 이 물과 반응을 해서요. 이 아세트산 음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돼요. OH 음이온이. 그러면 결국 혼합용의 액성이 중성이 아니고 염기성임을 알 수 있고요. 일단 자 여기 보면 일단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 농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루트 KBC를 이용해서 혼합용액의 수산화 이온을 계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 농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NaOH 몰수가 0.0025몰이었습니다. 0.0025몰, 0.0025몰이니까 이거 0.0025몰 나오겠죠? 그래서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 농도는 0.0025몰이고 둘 다 리터로 고치면 25ml를 넣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0.05몰 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 농도는 0.005몰 농도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 0.05 리터 속에 0.0025몰의 아세트산 음이온이 이제 존재하는데 0.005몰의 아세트산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요 일부가 가수분해된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과정. 자, 그래서 요 0.005몰 농도 있는데 일부가 가수분해하니까 0.005-X, X, 이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염기이기 때문에 KH, 요건 가수분에 의한 평형 관계식이니까 KH로 나타내는데 결국 KB죠, KB. 그죠? KB는 결국은 루트 KB, KB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 음이온이 생성한 OH 음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해보면 루트 KBC가 되죠. KB는 여기서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KB하고 KA 값을 곱하면 항상 KW잖아요. 그래서 KB 값을 구하면 이렇게 얻어지죠. 그죠? KB 값을. 아니면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도 결국은 KB는 KA분의 KW인데 이거 좀 완전 거꾸로 바뀌었네 이게. 결국은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 0.05-X는 0.05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X는 루트 KBC라서 KB를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C는 0.05를 대입하면 됩니다. 0.005를 대입하면 결국 OH 음연의 몰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H는 이걸 계산해 보니까 OH 이온의 몰 농도가 이렇게 5.29 C-6승몰, POH는 이렇게 해서 5.28 나왔네요. 그래서 pH를 계산하니까 14-5.28에서 8.72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정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중화점 이유입니다. 중화점 이유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OH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자, 아세트산이 25개 있었고 NaOH가 35개 있었다 합시다. 그럼 여기 25개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아세트산 음연은 25개 나오고, 물론 여기는 OH 중화 반응에서 H2가 25개 남고 OH 음연이 10개 남아요. 그죠? 물론 또 얘가 가수분해 할 수 있어요. 가수분해해서 OH를 생성해낼 수 있죠? 그러나 얘가 가수분해에서 생성된 OH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OH 이온이 이제 10개 남았기 때문에 이 OH에 의해서 혼합용액의 액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을 중화시키도 남습니다. 얼마만큼? 얘에서 얘를 뺀 0.001몰의 그 OH 이온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OH 이온이 0.001몰 남죠? 그러면 이제 OH 이온의 몰 농도를 구해야지. OH 이온이 0.001몰 남잖아요. 근데 산이 처음에 0.025몰, 그 다음에 염기가 0.035리터야. 이걸 부피분의 몰수니까 0.017몰 농도가 되고, 이 POH는 마이너스로 50에 여기 0.117을 대입하면 1.77이 나오죠. 그래서 pH는 14-POH다. 그래서 14-1.77을 대입해 보니까 12.23이라고 하는 그러한 pH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과정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방법을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방법을 보면 이 아세트산만 있을 때입니다. 아세트산만 있을 때의 pH는 결국은 그 수소 양이온의 값이 루트 KAC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중화점 이전이죠. 중화점 이전에는 NaOH 10ml를 가한 경우죠. 그러니까 NaOH 개수가 더 적은 경우죠. 이 적을 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연이 함께 존재하는 완충용액이죠. 이 완충용액이 되는 경우는 물론 요 산의 이온화 평형식 관계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거를 조금 변형한 핸더슨 하셀 바하식을 이용해서도 이 pH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리고 pKa는 아까 위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이렇게 pKa는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중화점 이전에는 핸더슨 하셀바식을 이용해서 혼합용액의 pH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화점에서는 예를 들면 이 25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세트산 음연도 25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세트산 음연의 몰 농도를 구해야죠. 그럼 아세트산 음연의 몰 농도는 똑같이 NaOH가 들어간 만큼 아세트산 음연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수는 0.0025몰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부피로 이제 나눠주면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 농도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세트산 음이온의 몰 농도의 일부가 이처럼 이제 이온화 평형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해내죠. 그래서 KB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아세트산 음이온의 그 평형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짝산과 짝 염기의 이온화 관계는 KB는 KA분의 KW다. 그래서 KA 값은 앞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KW 값은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만 14승이고, 그래서 KB 값을 구해보니까 5.6 10만 10승 나왔다. 근데 이것은 요 KB의 정의에 의해서 0.05-x분의 x제곱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x를 계산할 때 0.05-x는 0.05로 보고 x제곱은 0.05 곱하기 5.6 곱하기 10-10승이 되죠. 결국은 루트 KB식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똑같이. 결국 요거식을 정리하면 루트 KB식가 되죠. 그래서 KB 값, 여기서 구했던 KB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0.05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이 OH 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죠. 평행에 도달한. 그래서 POH 값은 마이너스 로그 OH 이온의 몰 농도에서 5.28이 나와요. 5.28. 그래서 pH는 14에서 빼줘야 되죠. 5.28 마이너스, 아니 14 마이너스 5.28이니까 8.7이다. 이렇게 중화점에서의 pH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 이후죠. 중화점 이후는 이제 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죠. 35개, 25개. 그러면 OH가 10개 나와요. 물론 이놈이 가수분해에서 생성되는 OH 이온도 있겠죠. 그럼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 양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지금 산을 중화하고 얼마만큼 남았느냐? OH 이온이 0.01몰 남았습니다. OH 이온 0.01몰 남았는데 이걸 갖다 몰 농도로 또 환산해야지. 몰 농도로 이제 환산을 하면 요게 이제 수산화 이온의 몰수고 들어간 용액의 부피죠. 부피분의 OH 이온의 몰수. 그러면 OH 이온의 몰 농도는 0.017몰 농도가 되고 이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음이온의 몰 농도니까 1.77이 돼요. 그래서 pH는 14 마이너스 POH다. 그래서 14에서 1.77을 빼면 그때의 혼합용액의 pH는 12.2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PT로만 설명을 했어요. PPT로만 중화반응식 혼합용액의 pH를 구하는 과정이죠. 반응하기 전 반응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중화점,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여기 선생님 PPT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속 돌려보면서요 생각을 하시고 좀 앞에 배웠던 개념이 잘 생각 안 나면 다시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하면서 나름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숫자들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이제 뭐 니네들 정도면 이런 것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 여기 네 가지 과정, 네 단계하고 그 다음에 완충용액의 특징. 완충용액은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을 같은 개수만큼 넣잖아요. 그러면 초기 농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요 관계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어딨냐? 요건가? 요건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약산의 짝연기를 같은 개수만큼 넣잖아요. 그러면 완충 용액이 되고요. 그때 그 약산의 음이온이 약산의 이온화가 아주 적고요. 그래서 이제 정반응도 안 되고 이제 역반응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넣어준 농도, 그 약산의 음이온을 몇 개를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넣어준 농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완충용액의 pH는 이온화 평형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 약산의 이온화 평형 관계식을 변형한 핸더슨 하셀 바하식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뭐 이 내용을 지금 가르치면서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또 보면 그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